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눌게요.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기엔 너무 힘들고 그렇다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대표적으로 딱 제목에 넣었지만 어제 그런 이슈 GM과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더 큰 의미로 이제 1차적으로 대표적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아니면 LG 화학 이런 종목들 말고 그 밑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고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많아요. 정태근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증시 항상 변하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래서 증시의 테마라 그러고 어찌 보면 또 유행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유행을 잘 쫓아가는 것도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포착을 잘하는 게 수익률이 좀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금 힌트가 제가 봤을 때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바이든의 어떤 취임이 다가오게 되면서 지금 뉴딜이 다시 움직였거든요. CSB도 어제 강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동시까지도 다뤘었지만은 항공주, 여행주 이 두 업종의 가격 이 두 업종만 움직일까요? 어저께 또 면세점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어저께 살짝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전기차를 포함한 뉴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백신이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항공 여행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도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어떤 힌트가 제가 봤을 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 초반에 제가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하고 호텔 신라가 하락 출발했지만 벌써 상승 전환을 시켰더라고요. 그만큼 시세가 지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레이딩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인 겁니다. 그러면 많이 올랐다라는 건 이게 빠진다라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좀 팔고 싶다는 심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시장에 작은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 참 차익 실현하기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데 그런 차익거래가 나왔을 때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눈치를 살펴서 이제 옮겨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힌트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면세점 이쪽으로 어저께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래도 실적과 연관된 어떤 개별주도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SBS 그러니까 방송 관련주를 다룬 게 저가 기억이 안 날 정도 상태가 오래가 됐는데 어제 최근에 보면 SBS가 상당히 좀 강해요. 근데 SBS 같은 경우에도 3분기 턴어라운드에 기대감이 있을 거라 리포터가 나왔었고 실제로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서 제가 좀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레 퍼시픽도 조금 여행과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은 또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개별주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참고 삼아 SBS도 한번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조금 힌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호텔 신라,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좀 쉽지 않은데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도 하락률이 줄었습니다. 1%대 내로 이제 하락률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하락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장 막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시장이 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오늘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께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지금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씩 수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환매 돌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요, 제시 리버모어나 짐 로저스나 유명한 이 투자자들의 패턴을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먼저 장에 대한 판단합니다. 이게 강세장이냐 약세장인데, 근데 이제 모두 다 강세장으로 지금 아셨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이냐 순환적이냐 이럴 때 이거 구조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정하실 게 있어요. 장기간 보유할 종목하고 현금화해야 될 종목하고를 딱 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요, 굉장히 여러 종목을 사시는데 지금은 종목을 줄이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진짜로 장아찌로 딱 박아놓아야 될 장기 보유할 거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것 중에서 그걸 완전히 흐트리시는 게 아니고 현금화할 종목을 딱 구분을 해놓으시고 이 종목들을 줄여가시는 지금 부분이 굉장히 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이제 테마주고, 네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친환경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들은 좀 남겨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서 즐기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종목은 줄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전체 종목의 숫자는 그런 장세를 쫓아가는 부분들에 여기저기 확산해서 종목을 늘리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추세적으로 어쨌든 시대가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대세 종목들은 잘 가지고 있고 묵혀두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묵혀두는 전략.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순환매 지금 유행에 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사고 팔면서 수익을 거둬야 될 텐데, 자, 그럼 정태근 팀장님께 어떤 것들을 좀 순환매 앞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업종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듯이 2차 전지나 2차 전지와 연관된 뉴딜 관련 종목들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즐길거리 섹터라고 저는 표현을 좀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즐길 섹터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즐길거리 섹터 내에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항공이라든지 여행에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면세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게 바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으로 추세 전환 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권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 좀 눈을 좀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좀 전에 나왔지만은 그 자막에도 나갔었지만은 뭐 GS건설 신고가 하고 있는 부분들, GS건설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SBS라든지 그리고 이제 SBS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실적이 개선될 만한 근거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기대가 아니라 실적 개선 요인이 확실한 종목들. 예를 들게 되면은 GS건설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위치가 높긴 하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 셀트리온은 최근 좀 많이 좋게 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평가선 많이 좀 박하더라고요. 좀 조용하더라고요. 네. 뭐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소위 그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고퍼 그리고 PBR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 말 나온 김에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PER, 퍼 같은 경우는 140배거든요. PBR 같은 경우도 10배로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고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퍼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모는 실적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실적을 얘기를 할게요. 분자는 주가입니다. 근데 이 고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실적은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보통 고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엔터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런 고평가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주상가가 상당히 좀 빵빵합니다. 뭐 속된 표현을 쓰자면요. 뭐 30억 달러가 넘을 정도로 지금 수주상가가 빵빵한 상황인데, 이 수주상구가 앞으로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 개념으로 봤을 때 분자라고 할 수 있는 주가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적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도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증가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크다라는 거죠. 좀 그렇게 본다라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주가만 올라가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종목들,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NC소프트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스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황제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영호 고문님께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뭐 대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네. 것들은 추세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텐데 어쨌든 시장에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오고 외국인도 더 들어오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뭐 반도체, 전기차 5G죠. 일단 5G고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심층적으로 우리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가요? JP 모건에서 네네. 내년도 코스피 네. 3,200이 나왔죠. 그쵸. 근데 그 안에는 JP 모건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 카카오, SK텔레콤, 뭐 LG화학, CJ, 삼성화재 등등이 있고요. 근데 선호하지 않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 셀트리온이 들어왔어요. 있었어요. 어제 그것 때문에 네.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그 삼성중공업, 하나생명 등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이건 참고 사항이니까 보시고 또 셀트리온이 지금 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백신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JP 모건에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을 보면 진짜로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냐 아니면 순환매적으로 딱 트레이딩을 위한 것이냐 그 부분을 갈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종목을 보면 장기적인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트레이딩 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눠놓은 것 같아서 요거를 참조를 하시면 지금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길게 끌고 가야 할, 내년까지 추세적으로 끌고 가야 할 종목들과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들을 좀 양분화해야 된다. 이걸 지금 시장에서는 나눌 필요가 있고 종목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이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